자녀의 문제에 대해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교사가 자녀를 미워한다고 여기게 되면 교사로서는 답답한 마음이 들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학부모의 행동 특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얘기하려 하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옮깁니다. 또한 자녀의 문제에 대해 애들이 다 그렇죠 라는 투로 반응하기도 하고요. 이전 담임은 자녀에게 문제가 없다고 했음을 은연중에 강조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없었음을 또 은연중에 강조하기도 합니다. 교사에게 뭔가 다른 저희가 있는지 의심하기도 하고요. 또 교사의 경력이나 연령을 거론하며 교사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한 뜻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상담을 위해 학부모가 와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거죠. 비록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학부모 상담에도 가까운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학부모 상담을 하러 학교에 오는 것은 학부모에게 일단 심리적으로 힘든 일이며 또 시간을 내기 힘든 경우라면 더더욱 현실적으로 상담을 요청받고 학부모가 가졌을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경청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담 요청을 받은 부모는 불안과 걱정,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제 전화 받고 걱정 많이 하셨지요? 갑자기 부모님을 뵙자고 해서 놀라시지 않았을까 걱정되었습니다. 등과 같은 말로 자녀의 문제 및 학부모 상담과 관련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편지로 간단히 전달받은 자녀의 잘못이나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는 자세히 알고 싶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가 학부모 상담을 요청하거나 직접적 이유가 된 문제 행동이나 또 잘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부모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교사의 평가와 시각에 대해서 학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느끼는지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평가에 학부모가 동의한다고 답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녀 지도를 위해 사용했던 방법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들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가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한 방법들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지도 방법을 공유하게 되면 자녀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부모가 사용했던 방법 중에서 효과적이었던 방안을 더욱 정교화하거나 구체화시키고 해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실행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으므로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미리 다음 약속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사의 노력도 진지해 보이고 또 학부모도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 과정에 참여할 것입니다.